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흘러나오는 리플 관련 소식들, 이거 그냥 단순한 기사로 치부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커뮤니티나 뉴스에서 월가에서는 이미 게임 끝났다 라는 자극적인 말들이 들리니까 불안하시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게임 끝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리플이 이제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질적인 금융의 핵심 구조로 들어왔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월가가 무언가 끝났다고 말할 때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구조를 봅니다. 리플이 전 세계 결제망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토큰인지, 아니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택사항인지를 이미 결론지었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개미들의 불안 섞인 의심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냉혹한 기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감정입니다. 리플이 좋으니까 혹은 내가 물려있으니까 무조건 갈 거라는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대신 월가가 요구하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죠. 대형 은행들이 왜 목표가를 낮추면서도 완전히 문을 닫지 않는지, 그리고 리플이라는 회사가 성공했을 때 우리 XRP의 가치가 왜 함께 폭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전통 금융의 거물들은 말보다 문서를 믿습니다. 모틀 리플 같은 곳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비판들을 보면 핵심은 하나예요. 리플이 정말로 돈을 옮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전까지는 의심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뒤집어 말하면 그들의 공식적인 언급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관들이 리플을 채택했다는 증거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결제나 담보, 수탁 용도로 썼다는 공식적인 문장이고, 둘째는 특정 국가 간 송금 통로에서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입니다. 마지막은 규제와 회계 감사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죠. 이 기준들을 통과하는 순간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월가의 공식적인 금융자산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최근 스탠다드 차타드가 리플의 목표 가격을 1달러에서 2.8달러로 낮췄다는 소식에 실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뜯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지털 자산 책임자 제프리 캔드릭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시장 전체의 리스크를 반영해서 전망치를 조정한 것이지 리플의 가치 자체가 훼손됐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2.8달러라는 가격조차 지금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상장 지수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는 기관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척도입니다. 2026년 초 리플 상장 지수 펀드에 잠긴 자금이 6억 달러를 돌파하며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줬다는 건 이미 큰 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자금은 들어오고 나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기관들이 리플을 사고 팔 수 있는 창구가 열렸고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리플이라는 회사는 잘 나가는데 정작 토큰 가격은 왜 안 오르냐는 불만이 많으시죠? 트래피스 같은 곳에서는 리플사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출시하며 회사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토큰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 대표는 늘 강조합니다. XRP는 금융기관의 국경 간 결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적의 기본 통화라고 말이죠. 회사의 성장은 결국 토큰의 쓰임새를 확장하기 위한 기반 작업입니다.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나오면 리플 토큰은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 원장 위에서 발행되고 유통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가 많아질수록 리플 네트워크의 활동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리플 토큰의 역할은 더욱 견고해지는 시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플 네트워크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가 바로 트랜잭션 수수료로 지불되는 토큰의 소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실물 자산 토큰화 거래가 늘어날수록 아주 소량이라 할지라도 리플 토큰은 계속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용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가치 평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파트너십 발표 같은 뉴스에 일희일비할 단계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실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량, 즉 온체인 트랜잭션 볼륨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대비 실제 네트워크 수수료 비중이 낮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건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채워질 성장 공간이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증명을 시작하는 순간 저평가 논란은 단숨에 종식될 것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인도 같은 거대 시장을 잇는 결제 통로가 리플을 통해 정산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규제가 명확해지고 기관의 내부 규정이 바뀌면 수십억 달러 단위의 자금이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세팅된 경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월가가 말하는 게임 끝은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정말 쓸모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봐 라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숫자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지금 이 시점이 투자자에게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숨겨진 구간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한 투자자만이 그 열매를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